9세기 마야의 고전기 도시들은 산림 훼손과 전쟁, 기후변화로 급속하게 멸망했고, 후기 마야 문명의 중심지는 자연 샘터, 세노테가 풍부한 북부 유카탄 반도로 이동했습니다. 이트사족의 우물 입구를 뜻하는 치첸 이트사는 동서남북 세노테 4곳 한가운데 위치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유민들이 대규모로 이곳으로 유입되면서 도시는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엘 카스티오 피라미드는 높이 30m로 그리 높지 않지만 세련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동서남북 사면은 365위를 뜻하는 91개의 돌계단으로 구성되며 계단은 45도의 아찔한 급경사로 추락 위험이 높아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춘추문 날이 되면 모서리에서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계단 측면에 거대한 뱀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빛은 구불구불 미끄러지듯 계단을 타고 내려가 창조신 깃털뱀 쿠쿨칸의 머리로 연결되어 극적 장면을 완성하게 됩니다. 꼭대기 신전에는 녹색옥이 박혀있는 붉은 제규어 조각상과 희생 제물을 올려놓던 창물 석상이 놓여 있습니다. 옆을 바라보며 팔꿈치와 무릎을 구부린 독특한 자세의 창물 조각상은 전쟁 포로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지표 투가레이더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 밑에는 숨겨진 비밀 통로와 지하 동굴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사제 프란시스코 히메네즈가 필사한 마야의 경전 포폴부에 따르면 쌍둥이 후나프와 슈발랑케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괴물들과 목숨을 건 볼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둘은 살해된 옥수수 신을 소생시키고 하늘로 승천해 해와 달로 재탄생합니다. 이는 땅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는 파종과 재배 과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마야 신전의 중요 테마 중 하나입니다. 마야인의 수준 높은 천문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엘 카라콜은 반구형 천문대로 내부의 나선형 계단 구조 때문에 달팽이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천문대는 정북 방향에서 27도 비틀어져 있는데 이는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던 금성 관측과 관련되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 광선의 입사각을 통해 춘추분을 파악했습니다. 후기 마야인들은 나무 껍질 종이에 상형 문자를 그려넣은 접는 책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스페인 사제들에 의해 불살라졌고 유일하게 4곳만 남아 마야 코덱스로 불립니다. 이 중 드레스덴 코덱스에는 일식과 올식, 춘추분, 화성과 금성의 주기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마야인의 뛰어난 천문 지식을 증명합니다. 천문대 옆에는 수녀원을 뜻하는 라스모나스 건물이 위치하는데 실제 용도는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은 격자 무늬와 비의 신 차크가 반복되는 화려한 푸크 양식으로 꾸며졌으며 루프콤 지붕은 과거에 비해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치첸 이트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볼게임 경기장이 만들어졌으며 벽 길이만 168m, 벽 사이 간격은 95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높이 8m의 동그란 골대가 추가되었고 깃털뱀이 또아리를 튼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기장 동쪽 벽면에 위치한 제규어 신전 내부에는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지배층들은 위층에서 경기를 관람했을 것입니다. 고전시대 때 볼게임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묘사가 발견되지 않아 종교적 혹은 외교적 스포츠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치첸 이트사의 경기장에는 선수의 목을 참수하는 장면이 부조작품에 새겨져 있어 죽음의 게임으로 변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옆에는 희생자의 목을 잘라 꼬챙이를 꿰어 쌓아 올린 해골 선반, 촌판틀리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고전기 도시들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의식 깊숙이 커다란 공포의 생채기와 광기가 남게 되었고 그들은 해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노테에서 비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치첸 이트사와 쌍벽을 이루던 도시 욱스말에서도 동일하게 가뭄과 멸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강박적 인신제사와 비의 신 차크에 대한 강한 의존성이 나타납니다. 신화에 따르면 욱스말의 웅장한 피라미드는 난쟁이 마법사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며 중앙계단 좌우에는 차크의 얼굴이 길게 배열되어 가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욱스말의 궁전 건축에서도 코가 길쭉한 차크신의 얼굴과 비의 회오리 문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푸크 양식이 나타납니다. 치첸 이트사 동쪽에는 200개의 옹기둥이 줄지어선 전사들의 신전이 위치합니다. 전사의 신전 제단에는 창물 석상이 놓여있고 심장을 바치는 희생의식이 치루어졌습니다. 끔찍한 창물 조각상과 해골 선반의 촌판틀리, 전사의 옹기둥은 모두 기존 마야의 전통이 아니라 멀리 톨텍에서 유입된 이질적 문화입니다. 전사의 신전을 발굴했던 실바누스 몰리는 톨텍의 군대가 유카탄 반도를 점령했고 톨텍의 강력함을 어필하기 위해 이러한 건축물을 남겼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톨텍은 10세기 멕시코 고원의 도시 톨란을 중심으로 성장해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을 평정했고 건축과 예술,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아즈텍 제국의 롤모델이 된 국가입니다. 톨텍에 앞서 멕시코 중앙고원은 테오티후아칸을 거쳐 8, 9세기 동안 촐룰라와 소치칼코가 테오티후아칸을 계승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대 부피를 자랑하는 촐룰라 피라미드가 이때 완성된 것입니다. 마야를 붕괴시킨 기후변화는 멕시코 고원과 북쪽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 건조한 멕시코 서북쪽 지역에서 거주하던 치치맥족이 생존을 위해 대규모로 남아야 했습니다. 치치맥은 개를 뜻하며 멕시코 고원의 기존 원주민 입장에서 문화 수준이 낮지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들은 일종의 오랑캐로 인식되었습니다. 과거 치치맥족은 선인장직과 야생식물을 채집하고 작은 포유동물을 활로 사냥하거나 제한적 옥수수 농사를 겸업하는 반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했으며 나름의 독자적인 추피쿠아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7세기경 치치맥족은 라케메다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로 발전해 군대를 양성했으며 척박한 환경 때문이었는지 상당히 잔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케마다 유적에는 톨텍 문명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옹기둥 배열 건축물과 차크몰 석상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원 바닥에는 다량의 해골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 촌판틀리를 연상시켰습니다. 때문에 역사학자 로페즈 오스틴은 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 발원한 치치맥족의 대규모 인신제사 풍습과 군국주의 문화가 톨텍으로 유입되었고 이후 강성해진 톨텍의 군대는 멀리 유카탄을 포함해 중미 대륙 전체로 진출했을 것이라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10세기 톨텍의 전설적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토필친 케찰코아틀은 자비로운 통치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당시 만연했던 인신제사 의식을 금지하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토필친은 깃털뱀의 쌍둥이이자 경쟁자인 어둠과 죽음의 제규어신 테즈카틀리포카를 섬기는 과교파의 반란에 추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오티후아칸에서부터 깃털뱀 케찰코아틀과 제규어 테즈카틀리포카의 세력 대립은 현대의 좌파 우파 대립처럼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토필치는 947년 53세 나이에 동쪽 바다로 카누를 타고 신비의 도시 틀라팔란을 향해 호련히 사라졌다고 전해지며 이후 아스텍 제국에서 조상신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시기상 토필친의 케찰코아틀 세력이 배를 타고 동쪽 유카탄 반도로 진출해 치첸 이트사와 욱스말 유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옹곤파 토필친 세력이 축출되자 톨텍은 잔인한 전사들의 국가로 거듭났고 툴란의 피라미드 재단 위에는
궁극주의적 특징을 과시하는 전사들의 조각상 4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키는 5m의 깃털 머리 장식, 나비 모양의 흉갑, 등에는 태양 모양의 원형 방패, 화려한 허리띠와 샌들을 착용하고 왼손에는 가방을, 오른손에는 아틀라틀 투창기를 들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문제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쩌면 톨텍과 치첸 이트사의 촌판틀리는 식인 문화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신제사와 식인 풍습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로 식인은 전세계 어떤 문명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식인 해기가 역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생충, 바이러스, 크루병과 같은 치명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스페인 침략자들이 상세하게 묘사한 아즈텍의 식인 풍습을 서양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짓 날조라고 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인 풍습의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식인 풍습이 빨리 없어질수록 높게 측정되는 프리온 유전자 129번의 M명 비율의 지역별 연구 결과상 동아시아가 93%로 가장 높았고 유럽 52%, 그리고 아메리카가 6%였습니다. 즉 아메리카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식인 풍습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프리온은 뇌에 증식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2008년 광우병 괴담 사태의 원인 물질이자 주로 동족 포식에 의해 발병합니다. 9세기까지만 해도 올멕, 테오티와칸, 사포텍, 마야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신제사 및 종교적 자해의식은 벽화부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종교의식 때 전쟁 포로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식인 장면의 묘사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제 테오티와칸에서 희생된 206명의 유골을 분석한 결과 외상 흔적은 명백했으나 태우거나 끓인 흔적, 이빨 자국, 골수 적출 흔적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야 유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즉 9세기 고전기까지 식인 풍습은 거의 드물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즈텍과 톨텍 문명의 뿌리인 치친백족이 살던 멕시코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과 식인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림에 표시된 영역은 라케마다를 포함해 6세기에서 9세기 동안 인신제사로 손상된 뼈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유적들의 범위입니다. 두개골은 의도적으로 가공되어 선반 위에 전시되고 일부 손상된 뼈에서 골수 추출, 태운 흔적, 살을 발라낸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2011년 멕시코 국립인류학연구소의 호세 루이스 푼조는 북부 두랑고의 15세기 절벽 동굴 유적에서 끓이고 가공한 유골 40여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치맥 부족의 전사들은 경쟁 부족의 힘과 영혼을 흡수하기 위해 전투에서 젊은 남성들을 잡아와 콩과 옥수수 숲으로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은 지붕과 나무에 매달아 힘을 과시하고 신에게 옥수수 풍작을 기원했습니다. 크리스티 터너는 뉴멕시코 국경 푸에블로의 6세기 38개 유적에서 구워지고 살이 발라진 280여 명의 뼈를 발견했고 타 부족민들을 공포로 지배하기 위한 방식으로 식인 풍습을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멕시코 원주민들 및 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유골의 파괴 흔적이 반드시 식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론에 생화학자 리차드 말라는 푸에블로 유적의 대변 화석에서 인간 근육세포에 함유된 미오글로빈을 확인함으로써 식인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식인 풍습의 원인에 대하여 아메리카의 대형 포유류가 멸종해 단백질 원이 되는 가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했고 이는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입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드 몬텔라노의 반박에 따르면 아즈텍의 경우 텍스코코 호수의 단백질 공급원인 물고기와 오리가 매우 풍족했고 칠면조가 가축화되어
한국의 치킨처럼 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칠면조가 유통되었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 가설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즈텍은 반복적인 소규모의 꽃전쟁을 일으켜 주변 식민지 남성들을 붙잡아와 군사력을 약화시켰고 잔인한 인신제사와 식인의식을 통해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식민지역에 재물 할당량을 정해 서로 싸우도록 분열을 조장하는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자면 9세기 가뭄으로 중미 전역의 도시들이 한꺼번에 멸망하면서 비를 염원하는 인신제사가 더욱 심화되었고 서북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소규모의 식인 풍습이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자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종교와 신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합리화를 꿰쓸 것입니다. 그 예로 식인과 관련한 잔혹한 새로운 신들이 득세하는데 죽음의 해골신 믹틀란테 테쿠틀리와 희생자의 피부를 걸친 엽기적 인두껍신 시페토텍이 대표적입니다. 이 해골 모양 호루라기는 아즈텍의 소름 돋는 광기를 잘 보여주는 악기입니다. 죽음의 비명소리는 적들을 공포 속에서 치를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인 극단의 양면성을 가진 아즈텍 제국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